토요일 아침 7시 12분 김미정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동네 모임 총무가 오늘 행사 준비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미정에게 일찍 나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미정은 그날 오전 한 달 전부터 기다리던 공방 수업에 가려고 가방까지 챙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손가락은 익숙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제가 갈게요 라는 내 글자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미정은 공방에 취소 연락을 했고 잠깐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미정은 늘 같은 말로 자신을 달랬습니다. 좋은 사람이 조금 더 하면 되지. 내가 참으면 다 편해지잖아. 하지만 좋은 사람이 먼저 지치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착함의 경계가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정의 한 줄을 따라가며 나이 들수록 함부로 잘해주면 안 되는 7가지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는 너무 착하고 공정한 생각처럼 들려서 오히려 가장 늦게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부탁을 받자마자 대답해버리는 습관입니다. 미정은 누가 부탁하면 상대가 기다리는 몇 초조차 미안하게 느껴져서 자신의 일정부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빠른 대답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 내 몸 상태와 일정과 마음을 확인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상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가 감당할 불편을 너무 빨리 인수합니다. 그래서 미정이 연습하기 시작한 첫 문장은 거절이 아니라 잠깐 미루는 말이었습니다. 일정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대답을 늦추는 것은 관계를 늦추는 일이 아니라 내 선택이 들어갈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부탁이 왔을 때 미정은 처음으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달력을 먼저 펼쳤습니다. 두 번째는 거절하면서 너무 많은 설명을 붙이는 것입니다. 친구가 저녁 모임에 운전을 부탁하자 미정은 왜 오늘 어려운지 긴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일이 있었고 허리가 조금 뻐근하고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 혹시 괜찮다면 다른 사람을 알아봐 줄래? 설명이 길어지는 이유는 친절해서이기도 하지만 내 거절을 상대에게 허락받고 싶은 마음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10개면 상대는 그중 해결할 수 있는 이유 하나를 찾아 다시 부탁하기도 합니다. 1시간만 하면 되잖아. 내일 조금 늦게 일어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거절은 판결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정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정은 메시지를 지우고 오늘은 어렵습니다. 다음에 같이 할게요. 라고 짧게 다시 썼습니다. 보낸 직후에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지만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미정 자신의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가 서운해하는 감정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뒤 딸이 토요일에 손주를 몇 시간 봐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미정에게는 이미 병원 예약이 있었습니다. 미정이 이번 주는 어렵다고 말하자 딸은 큰 뜻 없이 엄마 요즘 정말 바쁘네 라고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걸린 미정은 병원 예약을 바꿀까 잠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실망은 내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의 감정을 이해해 줄 수는 있어도 모든 감정을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서운할 수 있겠다. 그래도 이번 주 토요일은 어려워. 이 두 문장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것과 상대의 모든 실망을 없애주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와 아니오가 모두 진짜일 때 관계는 눈치를 보는 사이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농담으로 포장된 무례를 오래 참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던 날 한 사람이 웃으며 미정이는 부탁만 하면 다 해주잖아. 참 편한 친구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웃었고 미정도 따라 웃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그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사실이 무례를 허용하는 면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대의 의도를 바로 나쁘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내 불편을 작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나는 조금 불편해. 건강한 관계라면 이런 작은 신호를 들었을 때 농담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불편하다고 말한 사실 자체를 계속 비웃는다면 그 반응도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미정이 다음 모임에서 실제로 그 말을 했을 때 잠깐 정적이 흘렀지만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늘 해결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모임 날짜를 정할 때도 식당을 찾을 때도 선물을 고를 때도 어느새 마지막 말은 늘 같았습니다. 미정이가 알아서 해줘. 잘하는 사람에게 일이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반복되면 능력이 의무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미정도 처음에는 자신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좋아서 웬만한 일은 먼저 맡았습니다. 하지만 도움은 내가 선택해서 할 때와 아무도 하지 않으니 내가 해야 한다고 느낄 때의 무게가 다릅니다. 이번 가족 모임에서
미정은 처음으로 일을 3개로 나눴습니다. 나는 식당을 알아볼게. 동생은 예약해줘. 아들은 교통을 확인해줘. 가족을 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단지 한 사람에게 몰렸던 책임이 제자리로 조금씩 돌아갔습니다. 도움을 주는 능력만큼 도움을 받는 능력도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미정이 했던 행동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빨리 대답했고 자세히 설명했고 상대의 서운함을 달랬고 농담을 참았고 문제를 대신 해결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부 좋은 사람의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평화를 빨리 만들기 위해 미정의 시간과 감정과 체력이 가장 먼저 지불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계속 더 많이 지불해야 유지되는 평화라면 그 평화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6번째는 회복 시간을 남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오후 미정의 달력에는 오랜만에 아무 일정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는 사람이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연락했고 미정은 나는 오늘 아무것도 없으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력이 비어 있다는 것과 내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회복은 남는 시간에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일정에 가깝습니다. 미정은 그날 1시간을 약속처럼 비워두기로 했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걷고 차를 한 잔 마시고 휴대폰은 뒤집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게으른 것 같았지만 월요일 아침에 미정은 평소보다 덜 지쳐 있었습니다. 경계는 사람에게만 긋는 선이 아니라 내 달력에서 나를 위해 남겨두는 빈칸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선의를 관계 통장처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입니다. 미정은 내가 이렇게 많이 도와줬으니 언젠가 내가 힘들 때는 저 사람도 자연스럽게 나를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공정하게 들리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장부가 마음속에 길게 쌓이면 상대는 알지 못하는 빚을 지고 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서운함을 쌓게 됩니다. 좋은 관계는 누가 더 많이 냈는지를 계산하는 장부보다 서로의 예와 아니오를 존중하는 반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볼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이 잘해줬는지보다 내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미정도 작은 거절을 시작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겠어, 다음에 보자 하고 그대로 미정을 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변했냐며 잠시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처음에는 2번째 반응이 더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미정은 오히려 관계의 모양이 선명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착함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착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와 고마워하는 관계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경계는 좋은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좋은 관계가 오래 남을 수 있게 만드는 문틀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요? 첫째, 부탁을 받으면 바로 예라고 하지 말고 일정 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한번 멈춰보세요. 둘째, 거절할 때는 이유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오늘은 어렵습니다 처럼 한 문장으로 끝내보세요. 셋째, 한 주에 1시간이라도 회복 시간을 남는 시간이 아니라 먼저 잡는 약속으로 적어보세요. 넷째,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온 뒤 나는 편안해졌는지 아니면 자꾸 작아졌는지를 조용히 물어보세요. 모든 관계를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경계 하나만 생겨도 같은 관계에서 내가 느끼는 피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함은 버려야 할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지키고 싶은 성품이라면 아무에게나 무제한으로 꺼내 쓰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는 친절은 차가움이 아니라 내가 지치지 않고 계속 친절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내 친절보다 내 얘만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 관계만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4가지 중 하나만 해본다면 무엇을 고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자식에게 서운할수록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하는 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관계는 내가 끝없이 참아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선을 알아주는 관계입니다.